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또다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모니터가 코리아 모니터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가오픈을 했고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4월 초에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좀 컨텐츠를 축적을 해왔는데, 국내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금융, 증권 쪽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설하고 전망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모니터 대표 자리를 우리 안근모 편집장에게 넘겨주고 저는 코리아 모니터 편집장으로서 우리 코리아 모니터를 좀 발전시키는데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수헌 대표는 이제 글로벌 모니터 대표가 아니고 코리아 모니터 편집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모니터는 사실 제가 편집장을 맡게는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1인 미디어입니다. 1인 미디어고요. 아직 제 밑에 기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까지 부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어떤 업종이나 기업을 제가 다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기업은 아는 대로, 또 모르는 기업이나 산업은 제가 빨리 공부를 해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많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코리아 모니터는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코리아 모니터를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뜹니다. 구글에서는 좀 진작에 맨 위에 떴고, 최근에 들어와서 네이버에서도 코리아 모니터를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뜨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렇게 좀 컨텐츠를 팔로우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오늘 제가 본격적인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우선 보시겠습니다. 아마 어제였나요? 3일이죠? 5월 3일이니까 어제 맞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좀 배포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보도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마 숨이 턱 하고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 안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자료가 나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금융위의 기업회계팀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회계적인 의미를 너무 강하게 담아서 자료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5월 달에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이 이 사모펀드를 상대로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를 25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합니다. 이 에이스테크는 무선통신 부품 기업이죠. 자, 그런데 최초의 발행 시점에 전환 가격은 4,306원이었는데 이 에이스테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환 가격이 3,906원까지 조정이 되었죠. 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 전환사채 계약 조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콜옵션을 가집니다. 자, 이 콜옵션의 내용은 뭐냐면 25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사모펀드한테 줬잖아요, 시비를. 이 전환사채 250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 즉 75억 원까지는 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우리한테 시비를 매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콜옵션을 에이스테크가 갖는다는 겁니다. 콜옵션 권리자는 발행회사일 수도 있고 에이스테크가 일 수도 있고 또는 에이스테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행사 가능 시점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가 사모펀드를 상대로 1년 뒤에 너네들이 인수해간 250억 원어치 시비 중에서 75억 원어치는 우리에게 넘기라고 할 때 이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시비를 서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격으로 매매를 하느냐, 이 전환사채를 넘겨주는 그 시점까지 연 4.0%, 연 4% 복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시비를 넘겨준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자,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2020년 5월에 에이스테크의 주가는 8,9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환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에이스테크 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회사는 콜옵션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콜옵션 권리 행사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콜옵션 권리를 포기를 하고 제3자를 지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제3자로 지정했느냐? KNY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한테 51억 원어치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를 해줍니다.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KNY 파트너스는 어디냐? 에이스테크의 구관영 대표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MPD라고 하는 회사한테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넘겨버립니다. 콜옵션 권리를. 이 MPD는 역시 에이스테크와 그 가족들의 우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구대표 가족들이 직접 나머지 금액 51억, 61억이니까 75억 발행했으니까 14억. 한 14억 원어치는 구대표 가족들이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 대주주 일가 또는 그 특수관계인들이 75억 원어치의 그 콜옵션 시비를 매입할 수 있는 그 콜옵션 권리를 가져간 겁니다. 에이스테크가 이 콜옵션 권리를 포기를 한 거죠.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뭐냐? 자, 주가 상승으로 상당한 가치가 생긴 이 콜옵션을 회사가 행사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대주주 일가 또는 대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환사채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환사채, CB, 자, 주식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빌리면서 투자자한테 이 주식 전환권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는 채무죠, 부채죠. 자, 첫째로는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을 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자, 이것은 일반 회사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주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가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다가 전환 가격보다도 주가가 많이 높아졌을 때 이 투자자는 회사에다가 신주 발행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전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의무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테크 입장에서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죠.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될 의무니까 전환권은 부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금융부채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이 전환권의 가치가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인식해야 될 부채의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전환 가격이 4,000원인 상태에서 주가가 5,000원, 또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수록 이 전환권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비를 발행하게 되면 일반 회사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채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삼각후 원가 방식이라 그러는데 뭐 이것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일반 회사채 부분은 그냥 사채 회계 처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구나. 두 번째로 이 전환권 부채 있잖아요. 이 파생금융 부채는 결산을 할 때마다 이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산출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당연히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가겠죠. 예, 주가가 공정가치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말에 이 전환권 파생금융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했더니 30억이었다. 자,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서 21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했더니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회사는 70억 원만큼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채가 3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한 것이거든요. 부채가 70억만큼 늘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가서는 70억 원만큼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그 당기 손익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22년 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전환권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했더니 80억이 되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이번에는 100억에서 80억으로 20억이 떨어졌잖아요. 부채가 20억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0억만큼은 파생상품 이번에는 평가 이익을 봤다. 그래서 역시 당기 손익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CB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그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환사채에 주식 전환권이 붙어 있었는데 이 또 콜옵션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 콜옵션은 자산이거든요. 내가 투자자한테 요구를 해서 저 CB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예전에는 자, 전환사채는 부채니까 자, 전환사채의 부채 금액을 100억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 전환사채는 콜옵션이 있네. 그래서 콜옵션을 평가를 했더니 30억이더라. 그러면 공시되는 재무제표에는 전환사채 부채 금액으로 이 100억에서 30억을 뺀 70억을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전환사채 부채 금액이 70억인 것이지 이게 순부채죠.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수한 부채로 70억 원을 기록을 해 놓으니까 이 전환사채에서 콜옵션 자산 가치는 얼마로 평가되었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콜옵션 가치 평가액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콜옵션 권리는 파생금융자산이라는 계정으로 하여 별도로 공정가치 평가해서 산출한 금액을 별도로 공시를 해라.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에서 콜옵션 자산을 파생금융 자산으로 계정 분류해가지고 이것의 지금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를 따로 공시를 하라. 이렇게 금융위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이 회사의 투자자들도 이 회사가 만약에 콜옵션부 CB를 발행했을 때 이 콜옵션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외부에서도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콜옵션을 대주주 일가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데 장부상으로 이 콜옵션 공정가치평가 장부액이 50억이다.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콜옵션을 에이스테크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그냥 대주주 일가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면 우리 일반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사회와 그 이사회 멤버들에 대해서 배임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로서는 만약에 콜옵션 공정가치평가액이 크다. 회사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액이 크다. 그러면 이걸 무상으로 함부로 그 대주주 일가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회사가 행사를 하면 굉장히 회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사회를 열어서 회사가 권리를 포기를 하고 그동안의 관행처럼 대주주 일가에게 그냥 넘겨버리던 그런 그 행태들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만약에 무상으로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50억 가치가 있는 자산을 대주주 일가에게 무상으로 넘겼기 때문에 회사는 50억만큼의 파생 상품 그 손실, 이 평가 손실이 아니고 처분 손실이죠. 실제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파생 상품 처분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회사의 단기 손익을 줄이게 되고 단기 손실로 반영돼서 회사의 이익을 줄이게 되면 회사의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주주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몫 아닙니까? 그런데 콜옵션 가치가 있는 콜옵션 자산을 무상으로 대주주 일가에게 넘겼다. 그래서 파생상품 처분 손실이 발생됐다. 그래서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줄었다. 줄어든 만큼 자본도 줄었다. 그렇게 되면 주주의 몫도 줄었다. 주주로서는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감독 지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콜옵션부 그 시비를 발행을 하고 그 권리자를 주가가 오르면 그 권리자를 대주주 일가들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리던 그런 관행들은 앞으로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콜옵션부 시비를 사실은 그동안에 그 허용 문제 없이 이게 발행이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시비를 발행을 해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가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희석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대주주가 어떤 지배력 방어 차원에서 뭐 콜옵션부 시비를 발행하는 것을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인정을 해왔고, 다만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그 콜옵션을 걸지를 않도록 또 콜옵션 한도도 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 회계 처리 그 지침까지 마련을 해서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콜옵션 가치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별도로 재무제표에 공시를 해서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회사의 주가 흐름이 좋아서 이 콜옵션이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냥 대주주에게 넘겨서 대주주 일가들이 이득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일반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주주로서의 그 권익,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서 마련해 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뭐 콜옵션부 시비를 발행해 놓은 상황, 현재 해 놓은 상황이다. 아니면 앞으로 뭐 이런 시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 콜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시고 그게 향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서 주주로서의 뭐 권리를 행사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옛날에 뭐 이미 발행을 해서 다 뭐 처리를 해가지고 이미 뭐 대주주들한테 다 넘어가고 대주주들이 콜옵션을
그 행사를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갖고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콜옵션 그 권리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나 앞으로 이런 시비가 발행될 때, 그때 우리 그 일반 주주들이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모니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제가 코리아 모니터 편집장을 맡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코리아 모니터에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뭐 유튜브 영상은 제가 틈나는 대로 코리아 모니터도 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